안철수 씨가 51%의 득표율로 지금 당선돼가지고 이현주 후보는 몇 %예요? 이현주 후보는 3.95%. 어머, 어쩜 좋아. 2251표. 2등은 정동영 후보네요. 28.36. 천정배 후보는 16.6. 정동영 후보가 인지도에 훨씬 더 앞선 거. 지난번에 제가 맞췄잖아요. 그러네요. 네. 어쨌건 이렇게 되면은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손해본 느낌이 있겠어요. 나도 할 걸. 다 이제 그 원상 복귀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사실상 그래도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의 대표가 지금 안철수 씨가 됐어요, 다시. 국민의당이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정치권 리스트 비관적이지 않아요? 민심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잘 해냄으로써 보여주는 어떤 상징성과 하지 말라는 당대표 꾸역꾸역한 51%로 당선되는 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또 1년. 딱 그에 대한 이제 뭐 직접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추미애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이제 뽑힐 국민의당의 대표를 미리 축하하고 그리고 협치를 잘 하자. 이제 제대로 선출된 대표들끼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임기 중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민주당이 앞서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 의원 빼가고 뭐 빼오고 이런 거는 이제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추 대표는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취할 수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의원들 관계를 하나하나 흔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빼오게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칙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은 남아있는 것은 그야말로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신임 대표에게 넘어간 거죠. 이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예. 거기서 의원들이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흔들림으로 당장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국면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사안별로 정말 적정하게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것이 그야말로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향우해가지고 아주 극보수화한다든가 하는 것을 하면 그건 뭐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의 그래도 기대를 좀 갖고 있었던 또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대단한 실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대표가 된 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별로일 것 같고요. 잘해주기를 저희들이 좀 당부하는 날이 맞는 것 같아요. 일요일마다 당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백혜련 대변인하고 저하고요. 오늘 백혜련 대변인이 이제 당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당의 공식 입장은 백혜련 대변인이 이제 발표를 할 거고, 물론 앞서 대표께서 기자회견 때 이제 국민의당의 새로운 선출되는 대표를 축하하고 곧 조만간 함께 만나서 사야당 대표와 회동을 하자 뭐 이제 제안된 상황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캠페인 때 하셨던 말씀은 깔끔히 잊어버리시고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2012년도에 또는 2011년도 정치를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국민의당을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야 관계가 예전에는 여당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하지 않고 통일의 의제를 실천하지 않았고 서민 경제를 후퇴하게 했던 정부였고 지금은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민주적인 정부이니만큼 기존의 여야 개념을 떠나서 정당과 정당 간의 경쟁과 협력으로 이렇게 좀 새롭게 재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집권 여당의 이중대 소리를 듣기 싫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제 여당, 야당 떠나서 정당 간의 경쟁으로 옳은 것을 위한 경쟁 관계로 이렇게 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그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을 염두에 두고 함께 경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논평을 냈으면 이렇게 냈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논평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건 비교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모습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다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안철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안철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실망드리는 일 없을 것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대표 경선에 나서신 이현주, 정동영, 천정배 세 분 후보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말씀들 잘 새겨서 향후 당 운영에 크게 쓰겠습니다. 이 후보님의 열정과 결단력, 정 후보님의 경륜과 돌파력, 그리고 천 후보님의 개혁 의지와 애당심은 우리 당의 자산이고 보배입니다.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당원 동지들께서 세 분 후보께 보내주신 지지, 그 의미를 깊이 새겨서 당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로 선출된 이 순간 국민의당을 변화의 경량을 헤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기필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여러분께 드려야 한다는 천근만근의 책임감에 몸이 떨립니다.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세상과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거꾸로 펼쳐지는 코드 인사 등 모든 불합리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변 세력, 상황 관리 제대로 못하는 무능과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분별 없는 약속, 선심 공약과도 분명하게 싸울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펼쳐지고 있는 잘못과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 모두의 내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당 존재 이유이고 창당 정신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지역 등 각 분야에서 기득권과 맞서 싸울 때, 평화와 안전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는 빚더미를 남기고 오늘을 즐기려는 무책임과 싸워 나갈 때, 그 싸움에서 겪는 상처와 희생 속에서 우리 당의 살 길이 열리고 국민의당이 회생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일지언정, 고통의 길일지언정, 저는 선봉에 서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며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13명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았다고 한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큰소리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벌써 독선에 빠진 권력의 모습을 봅니다. 국민들은 라면에 계란 넣어 먹어도 되는지 불안한데 총리가 짜증을 냈다며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하루 몇 개씩 평생 달걀 먹어도 걱정 없다고 큰소리치는 모습에서 그들만의 코드 인사가 부른 오만함이 보입니다. 독선과 오만은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입니다. 이것을 견제하는 것은 국민이 야당에게 준 제1의 과제입니다. 국민의당은 유능한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늘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해법을 찾는 대안 야당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민과 나라의 좋은 일이라면 언제라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국민을 편가르고 나라를 약하게 하는 일이라면 저지하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서툰 칼질로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 힘들게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 불안 등으로 서민들이 한숨 쉬는 일 없도록 항상 껴있고 견제하는 야당이 국민의당에게 부여된 소명입니다. 자정 능력 상실하고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존재감을 잃어버린 정당은 덩치만 크지 제대로 된 야당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국민의당은 일요일 밤 모든 채널 독점에서 국민께 쳐다보라고 요구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쳐다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정당이 될 겁니다. 우리는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에는 국민들보다 먼저 아파하고 국민이 대부분 환호할 때야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정당이 바로 실천 중도 정당입니다. 갈등을 조장해서 인기몰이 시도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반대를 무릅쓰고 더 많은 국민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실천 중도의 길을 가는 국민의당이 할 일입니다. 실천 중도는 배타적인 좌측 진영에 갇히지 않습니다. 수구적인 우측 진영에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선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보통 국민과 같은 편에 서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대로 이제 여당, 야당 떠나서 정당 간의 경쟁으로
옳은 것을 위한 경쟁 관계로 이렇게 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그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을 염두에 두고 함께 경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논평을 냈으면 이렇게 냈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논평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건 비교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모습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다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안철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안철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실망드리는 일 없을 것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대표 경선에 나서신 이현주, 정동영, 천정배 세 분 후보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말씀들 잘 새겨서 향후 당 운영에 크게 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취할 수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의원들 관계를 하나하나 흔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빼오게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칙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은 남아있는 것은 그야말로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신임 대표에게 넘어간 거죠. 이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거기서 의원들이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흔들림으로 당장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국면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사안별로 정말 적정하게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것이 그야말로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향우해가지고 아주 극보수화한다든가 하는 것을 하면 그건 뭐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에 그래도 기대를 좀 갖고 있었던 또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대단한 실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대표가 된 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별로일 것 같고요. 잘해주기를 저희들이 좀 당부하는 날이 맞는 것 같아요. 일요일마다 당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백혜련 대변인하고 저하고요. 오늘 백혜련 대변인이 이제 당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당의 공식 입장은 백혜련 대변인이 이제 발표를 할 거고, 물론 앞서 대표께서 기자회견 때 이제 국민의당의 새로운 선출되는 대표를 축하하고 곧 조만간 함께 만나서 사야당 대표와 회동을 하자 이제 제안된 상황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캠페인 때 하셨던 말씀은 깔끔히 잊어버리시고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2012년도에 또는 2011년도 정치를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국민의당을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야 관계가 예전에는 여당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하지 않고 통일의 의제를 실천하지 않았고 서민 경제를 후퇴하게 했던 정부였고, 지금은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민주적인 정부이니만큼 기존의 여야 개념을 떠나서 정당과 정당 간의 경쟁과 협력으로 이렇게 좀 새롭게 재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집권 여당의 이중대 소리를 듣기 싫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씨가 51%의 득표율로 지금 당선돼가지고 이현주 후보는 몇 %예요? 이현주 후보는 3.95%. 어머, 어쩜 좋아. 2251표. 2등은 정동영 후보네요. 28.36. 천정배 후보는 16.6. 정동영 후보가 인지도에서 훨씬 더 앞선 거. 지난번 제가 맞췄잖아요. 그러네요. 네. 어쨌건 이렇게 되면은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손해본 느낌이 있겠어요. 나도 할 걸. 다 이제 그 원상 복귀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사실상 그래도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의 대표가 지금 안철수 씨가 됐어요, 다시. 국민의당이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정치권 리스트 비관적이지 않아요? 민심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잘 해냄으로써 보여주는 어떤 상징성과
하지 말라는 당대표 꾸역꾸역 한 51%로 당선되는 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또 1년. 딱 그에 대한 이제 뭐 직접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추미애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이제 뽑힐 국민의당의 대표를 미리 축하하고 그리고 협치를 잘 하자. 이제 제대로 선출된 대표들끼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임기 중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민주당이 앞서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 의원 빼가고 뭐 빼오고 이런 거는 이제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추 대표는 현재의 이 후보님의 열정과 결단력, 정 후보님의 경륜과 돌파력, 그리고 천 후보님의 개혁 의지와 애당심은 우리 당의 자산이고 보배입니다.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당원 동지들께서 세 분 후보께 보내주신 지지, 그 의미를 깊이 새겨서 당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로 선출된 이 순간 국민의당을 변화의 경량을 헤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기필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여러분께 드려야 한다는 천근만근의 책임감에 몸이 떨립니다.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